안녕하십니까. 손금 연구가 유종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손금 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운명선 편인데 실제로 앞에 손금의 3대선,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고난 그릇, 타고난 성향, 어떤 두뇌적인 성향, 지적인 경향, 그리고 이제 어떤 체력이라든지 건강미라든지 어떤 이런 걸 나타내는데 반해서 운명선 이제부터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운명의 길이 어떻게 이제 모습을 하고 있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장애를 만나고 어느 시점에서 꽃이 피고 어떤 시점에서 인생의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하여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복되고 행복하고 어떤 성취를 많이 한 인생이겠다든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여기 쪽에서 분석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어떤 선들에 비해서 운명선의 모습이 극히 중요한데 운명선은 말 그대로 실제로 운명에 대한 인생길에 대한 많은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명선을 갖다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자세하게 해석하는 정밀하게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시면은 상대방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운명선은 먼저 이제 운명선의 기본 형태를 먼저 살펴보고요. 운명선도 이중 운명선도 있고 좀 특이한 운명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자수성가선 이라든지 운명선에서 꽃이 피어서 올라가는 재물선이나 사업선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선은 어떤 실제로 개인의 어떤 인생이나 개인의 어떤 기질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인생길을 좀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생길이나 인생에 대한 목표나 인생에 대해서 추구하는 어떤 어떤 방향이나 어떤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선에 있어 가지고 이제 중간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잘 짚어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운명선에서 어떤 올라가는 어떤 좋은 선들 같으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서 어떤 인생의 행운의 시기 같으면 그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인생의 불운의 시기가 올 것 같으면 그 시기를 피해가는 어떤 현명한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손안에 펼쳐진 인생의 지도, 현재를 보여주는 운명의 거울 손금. 동서양 수세기를 걸쳐 연구되어 온 손금에서 우리 인간들이 찾아내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래를 알고자 하는 출발점은 현재며 현재는 이미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제부터 당신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확실한 조언자와 함께 그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떠나보자. 운명선은 손바닥 이 아래쪽에서 손가락 중지 쪽을 향해 가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지가 나타내는 중지의 어떤 토성구가 나타내는 의미같이 좀 진지하고 어떤 연구, 인생에 대한 사려 깊음이라든지 그런 면이 이렇게 좀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운명선은 보통 대개 손바닥 아래쪽의 시작 지점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중지 아래쪽쯤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감정선을 못 넘어간 운명선을 가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손바닥 중간쯤에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두뇌선 위에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운명선이 전혀 없는 이런 케이스의 운명선도 이렇게 간혹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운명선이 이렇게 강한 운명선을 가진 사람들은 직선형 내지는 어떤 약간의 곡선을 그리면서 힘차게 올라가는 이런 운명선은 일단 자신의 인생길을 힘차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믿을만하고 신뢰성이 있고 진지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생길을 인생이라는 게 하나의 배라 그러면은 노련한 선장같이 잘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들보다도 운명선은 힘차고 끊김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선을 제일 좋은 어떤 길상으로 보고요. 다음에 이런 선 같이 그 운명선이 가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끊어진 모습,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고 뭐 감정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는 이런 선들을 아주 약한 운명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약한 운명선은 인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렇게 굴곡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그 살아가는 그 파워도 상당히 좀 약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좀 약하고,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 확신이라든지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은 흔들리기 쉽고, 또 쉽게 포기하고 뭐 쉽게 물러나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길을 갖다가 모색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운명선이 이제 약하면서 이렇게 끊어지고 장애를 많이 만나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든 이 운명선이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은 분들은 그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가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애로의 원인, 왜 운명선이 이렇게 상태가 나쁜지에 대해서 자세한 원인을 분석한 뒤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생을 바꿔가야지 운명선의 상태가 좋아지고 어떤 실제로 그 운명을 개척한다라는 말에 맞을 정도로 이렇게 그 조금 더 나은 인생길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명선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손바닥의 중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운명선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선만 이렇게 있고요. 뭐 다른 선들은 잡선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운명선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운명선을 가진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 100명 중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 2~3명이라든지 한 5명 정도까지 운명선이 잘 없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운명선은 그 중지의 그 토성구가 의미하는 그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라든지 어떤 책임감이라든지 사려 깊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운명선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의 어떤 짐을 지고서 쭉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아예 없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세상,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거의 그냥 구름 흘러가듯이 인생에 대한 어떤 뭔가 무거운 짐을 지기가 싫고 어떤 책임감을 좀 회피하고 싶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다른 그 인생사에 엮이기를 싫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상적인 그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어떤 그 통상적으로 어떤 그 개인에게 어떤 주어지는 그 의무나 책임감을 갖다가 그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그냥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타입이 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운명선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그 주요선들 3대 선, 뭐 특히 두뇌선이 더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중요할 건데 그 두뇌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재물선이나 사업선이나 이런 성향을 보고서 같이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만 그 운명선이 없는 것에 대한 해석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운명선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중 운명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운명선이 주 운명선이 있고 옆에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월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 같이 따라가 올라가주는 이런 운명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중 운명선 같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합류해주는 이런 선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그 이중 운명선을 가진 경우에는 정신적인 그 협조자라든지 아니면 직업, 인생길의 어떤 그 동반자를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월구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주는 운명선은 어떤 정신적인 협조자나 정신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업자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특히 여성에게는 이게 다른 의미로 변형이 되어서 그 남편이라든지에 대한 그 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손바닥 한 중간 정도부터 해가지고 월구에서 올라간 운명선이 있었지만은 뭐 다르게라도 이렇게 그 운명선이 뭐 하나이던 게 어느 시점에 놓고 보니까 2개가 되었더라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대개 어떤 그 주부인 경우에 그냥 가정에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운명선이 2개가 된 시점에 그때부터 비로소
사회생활을 갖다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그 주업은 주부고 또 이렇게 하나의 업이 더 생겨가지고 일을 더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업 전선에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선이 어떻든 두 개가 되면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성향 자체가 그 실제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 자체가 어떤 관심 영역이 어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이쪽 계통에서 이 활동도 하면서 또 저쪽 계통의 그 전문적인 활동도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타입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하나의 직업을 하더라도 그 두 가지의 어떤 특성이 운명적인 직업적인 성향이 같이 어우러져야지만 이렇게 직업적으로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서 이렇게 이중 운명선 타입의 그 운명선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 운명선에서 밑에 이렇게 합류를 해준 선들이 있습니다. 밑에 안쪽에서 합류한 선, 바깥쪽에서 합류한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개 손바닥의 그 아래쪽 부분에서 나타나는 선일 경우에는 대개 이게 이제 그 인생길에 뭔가 합해주는, 지원해주는 이런 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 결혼이라든지 어떤 연애나 결혼이나 이런 어떤 의미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시점 자체가 어떤 취업을 한다든지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누군가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운명선에 이렇게 힘이 돼주는 선들이 합해주는 이런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고 또 다른 의미로 그 운명선이 올라가면서 가지를 뻗어가지고 목성구로 간다든지 다시 또 토성구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약지 아래로 간다든지 소지 아래로 간다든지 이런 선들이 뻗어나가는 것을 인생의 꽃이 피는 찬란한 전성기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선은 대개 손바닥 아래 중간쯤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운명선 타입이 있고요. 또 이 월구 쪽에서 이렇게 휘어가면서 시작하는 타입의 선이 있고 또 생명선 안쪽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선이나 생명선 위에서 올라가는 자수성가형 타입의 선이나 아니면 뭐 두뇌선에서 올라가는 운명선을 가졌거나 이런 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그 월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운명선을 가진 경우에는 월구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힘차게 약간 휘어가면서 올라가는 운명선이 주된 운명선인 경우에는 대개 그 월구가 의미하는 그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 원천이 되어 가지고 그 직업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하는 분야도 어떤 통상 그냥 그 어떤 대학을 나와서 그 어떤 큰 기업, 안정된 기업에 종사하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타입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전문적인 성향을 살려서 그 전문적인 소질로 어떤 프리랜서 같은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쪽에서 그 활동을 하지만 약간 그 인생길에 있어서는 좀 불안정하고 조금 흔들림이 있고 또 변화가 좀 심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그 월구에서 올라가는 운명선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생명선 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충지로 올라가는 이 운명선이 주된 운명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생명선 안이라고 하는 이 금성구가 의미하는 거가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떤 이러한 나의 내부적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운명선을 가진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떻든 뭐 부모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다든지 가족과 같이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뭐 가족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길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명선이 이게 손바닥 그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그 운명선이 굉장히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특히나 요즘은 그 취업들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운명선들이 이렇게 젊은 친구들의 운명선을 보면 이렇게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운명선이 손바닥 한 중간 정도, 뭐 손바닥 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뭐 남들은 밑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서 시작하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시작한다. 이런 분도 있고 본래 있던 운명선이 뭐 가다가 이 허지부지 되고 새로이 힘찬 운명선이 한 중간쯤에서 시작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운명선을 가진 경우에는 대개 그 직업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떤 본인이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그 직업적인 어떤 사회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가 늦게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정도 같으면은 30대 이렇게 초반을 넘어야 되겠죠. 초중반 가까이 되는 모습인데 이 시기부터 비로소 이제 어떤 직업적인 분야에서 나의 일을 만났구나 해서 그 움직일 수 있다, 그 어떤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운명선이 늦게 시작하지만 그 전에도 취직을 해가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 운명선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선이라든지 재물선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판단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개 그런 경우에는 그 직업적으로 일은 하지만 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게 자기의 업이라고 뭐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이 인생길 그 직업적으로는 뭔가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동도 심하고 뭐 이래서 그 어떤 인정도 잘 못 받고 하는 그런 그 형태로 이렇게 뭐 몇 년간을 이렇게 지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타입도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운명선이 잘 발달한 타입이 당연히 어떤 직업적인 면에서는 훨씬 그 발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더 이렇게 활기차게 나아가고 어떤 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런 면이 있겠지만, 그 운명선이 그 발달하지 않은 분이라고 해가지고 그 취직을 못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운명선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선, 그리고 위에서 꽃을 피워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선, 이렇게 운명선에서는 어떤 그 좋은 시기라고 하는 행운의 시기라고 그럴 수 있죠. 이런 두 가지 타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합류해 주는 선이 운명선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것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좀 가까운 사람들이라 치면은, 바깥에서 합류돼 주는 선은 그 사회에서 어떤 만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길에 도움을 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가 뻗어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들에 있어 가지고도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토성구로 올라가는 선도 있고, 이렇게 약지 아래로 올라가는 선도 있고, 또 소지 아래로 올라가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 운명선의 그 지선들이 올라가지만 거의 이제 감정선 위 같으면 그 노년을 나타내는데, 노년에 이렇게 두세 가닥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뻗어나가는 경우에는 그 인생의 그 황혼길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이룬 성취감이 많고, 또 행복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또 어떤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운명선의 이제 그 끝 부분이 어디에서 끝나느냐? 보통은 대개는 그 운명선은 그 중지 아래로 올라가서 중지 아래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검지 아래에서 끝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검지 아래에서로 올라가는 이런 운명선을 가진 경우에는 운명선이 이렇게 휘어가면서 검지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운명선이에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운명선입니다. 이 목숨구가 상징하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성공에 대한 욕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운명선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 바로 그런 특성, 자신의 어떤 그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이러한 특성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생길에 큰 영향을 주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바깥에서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길을 풍족하고 그 이상적으로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목성구로 올라가는 운명선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드문 편인데, 이런 분들은 바깥 활동을 굉장히 활기차게 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인 성공을 갖다가 많이 이룬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운명선에 이렇게 그 지선이 아까 올라가는 형태가 이렇게 중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약지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소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뭔가 인생길에 아주 좋은 시기를 맞기는 맞는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들을 가지느냐?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선의 그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씩 해석이 다릅니다.
중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재산이 좀 늘어나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아니면 직업적으로 좀 좋은 시기의 의미를 가지고 약지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취감, 만족, 그리고 재물적으로도 좋은 시기,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지 쪽으로 향해 간서는 보통 소지가 어떤 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걸 나타내는데 어떤 재물적인 성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업을 이루기도 합니다. 애정 문제를 살필 때도 운명선을 보고서 같이 살피는데요. 이렇게 이제 월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운명선에 이제 합류해주는 이 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선의 경우에는 운명선에 이렇게 가다가 결국 운명선에 붙지는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패한, 이제 결혼까지는 이렇게 가지 못하고 애정 관계가 실패로 끝나는 거가 되는 것이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결혼이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가지고 성공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중매 결혼이냐 뭐 연애 결혼이냐 이렇게를 볼 때도 이 합류지선이 뭐 바깥쪽 월구 쪽에서 시작했느냐 아니면 안쪽에서 시작했느냐를 가지고도 판단을 하죠. 보통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합류돼주는 선이 있으면 집안의 소개로 만난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중매 결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월구 쪽에서 올라가는 어떤 합류지선을 가지면 바깥에서 만난 사람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것도 실제 실전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도 뭐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잘 맞아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명선의 모습과 어떤 시작 형태, 끝나는 부위, 어떤 지선의 모습 이런 것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운명선에 대한 어떤 장애선이 어떤 게 있고 그 장애선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선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운명선의 장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단 운명선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선문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문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문양의 시기는 대개 지금 이 사람의 유년대로 살피면은 30대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는 한 4, 5년간의 기간이 되는데요. 이런 시기는 장애가 좀 이렇게 심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대개 직업적으로 너무 바쁘다거나 너무 바빠서 뭐 정신이 없다거나 그런데 일은 많지만은 뭐 인정은 못 받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재물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고 이래서 고민스럽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인생길에 대해서 이게 잘 나가는지 자기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회의감이 들고 이 길이 맞을까 아닐까 하는 그런 거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선 안에서 끊고 나오는 장애선도 있고 뭐 중간에 이렇게 우연하게 생긴 장애선도 있고 하는데 이 운명선상에서 생긴 그 장애선의 시기는 그 장애선이 실제로 운명선에 올라가는 힘을 떨어뜨렸다, 약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게 다가 장애선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마다 어떤 그 장애가 와서 선이 이렇게 지속하는 기간 동안 뭐 길다든지 짧다든지 그리고 그 선의 굵기 아주 강하게 끊을 수도 있고 뭐 약하게 끊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강도와 어떤 지속되는 선의 길이에 따라서 어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장애선이 나타나 있으면은 그 장애선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의 인생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나 장애선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사람의 손 타입보다도 이렇게 땅의 손이라 그러죠. 손이 이렇게 두툼하고 선들도 몇 가닥 없고 뭐 맹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선인데 장애선이 나와 있다. 이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장애선이 많지 않아야지 정상인데 가늘게라도 한 가닥이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손바닥 자체가 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어떤 선들이 엮여 있어가지고 장애선이 막 수두룩하게 많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특성, 어떤 섬세하고 좀
그 세심하고 뭐 어떤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고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 있어서 그 나타나는 선이지, 그게 모두 다가 그 인생길에 그 장애를 주고 어떤 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좀 그 맞지 않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선이 나타나면은 요 시기, 이 시작하는 시기, 끝나는 시기, 끊는 시기, 그리고 그 위치가 생명선 아니면은 어떤 가정적인 문제나 내지는 그 생계라든지 이런 문제, 그 삶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 그냥 이렇게 끊겨 있는 이런 선은 우연히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고, 이런 장애선은 끝나고 나서 본래 가던 인생길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장애선이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어느 시점이 그 가장 큰 영향을 주느냐가 그 사람에 있어 그 인생길에 어떤 가장 큰 어떤 장애의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이 장애가 영향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서 바로 선문양의 시기에 시작을 하고, 그 선문양의 시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또 그 어떤 생명선 안쪽에서 나온 이 장애선이 선문양의 시기에 약해진 운명선을 더욱 약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가 지나가면서 큰 타격을 날리는데, 그리고 나서 본래 가던 인생길이 달라져서 새로운 운명선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좀 몇 년 평탄하게 가다가 다시 또 장애선이 하나 나오고, 그래서 또 변화된 그 길도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새로운 운명선으로 갈아타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해당하는 나이대를 다 윤곽으로 살펴서 그 사람의 그 인생길이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운명선이 가다가 중간 여기 시점에서 뭐 이게 나이로 치면은 대개 한 30대 한 중반 가까이쯤 됩니다. 에서 별문양이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명선에 이렇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 굉장히 큰 충격이라든지 놀라울 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내고요. 어떻든 그 직업적으로나 인생길에 있으나 이게 어떤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장애 때문에 운명선이 끊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끊김, 끊어진 운명선이 가게 되는데, 운명선이 어떻든 끊어지는 것은 직업상이나 아니면은 생활,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그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라든지 에서 큰 변동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끊어짐의 정도가 심할수록 또 이 거리가 멀수록 그 충격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주된 운명선이 곧게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정도가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겹치면서 끊어진 사람이 있고요. 끊어진 정도가 굉장히 크게 떨어져 가지고 끊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까이 좀 겹치면서 끊어지는 거는 본인이 좀 의도를 하고 좀 준비를 할 이런 텀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충격의 정도도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멀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면은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치는 이런 충격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운명선에서 새로운 운명선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고통이 따르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운명선의 그 다양한 그 형태들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그 운명선은 이런 모습 말고도 굉장히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명선에서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대개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선에 기반을 해서 이 중지 쪽으로 올라가는 선을 나타냅니다. 이게 대개 그 자수성가선은 그 생명선의 그 한 3등분이 이제 그 시작되는 지점에서 요 3분의 2 지점까지라 할 수 있죠. 요 지점 사이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이대로 따져도 생명선의 초년 부분은 대개 그 공부를 하는 시기라 가지고 이 시기에 그 자수성가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걸맞게 뭔가를 그 직업적으로 이뤄낸다는 건 사실 조금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선이 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가는 분야는 어떤 뭐 젊은 시절에 아주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주 힘든 시험을 거쳐서 그 자격증을 따고요. 그리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자수성가선이 이렇게 생명선의 그 나이대로 해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 자수성가선을 가진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이 사업적으로 어떤 진짜 자수성가, 내가 내 힘으로 성공을 한다, 성공을 이룬다, 부모의 도움도 안 받고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내 힘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그 자영업 스타일의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어떤 젊은 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지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성가선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했느냐, 좀 이런 생명선을 나이대를 볼 때 좀 일찍 시작을 했는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수성가선의 운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쯤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수성가선의 상태 자체가 이렇게 매끈하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감정선을 넘어서 가 있느냐, 안 그러면 감정선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뭐 좀 가다가 이렇게 어떤 장애선을 만나가지고 끊긴다든지 이런 모습이냐에 따라서 이 자수성가선의 그 성패가 달라지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자수성가선은 그 의미 자체가 내가 내 업을 일으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상으로 봤어도 자수성가선은 일단 시작했다 그러면은 감정선을 넘어서까지 올라가 있어야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자수성가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힘이 약해서 중간에 이제 장애를 많이 만나면서 이 자수성가선 자체가 이렇게 끊기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그 길을 찾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운명선이 마치 끊기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 같이 그런 비슷한 그 역할을,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수성가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끊어졌다가 뭐 다시 변해가지고 뭐 올라간다, 이렇게 끊었다 하면은 대개 실전에서는 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일으키긴 하지만 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큰 장애를 만나서 그 한 번 실패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선에 그 자수성가선이 없으면 모를까 있는 분이 이렇게 이제 그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자수성가선의 상태가 그 어떤 장애선이나 아니면 이 어떤 중간에 끊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안 좋은 문양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이 매끈하게 잘 올라가 있고 힘차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떤 거 사업적으로 뭔가 해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자수성가선이 이제 좀 짧은 경우에는 그 자수성가선이라 부르지 않고 그것을 그 인생에 있어서 그 행운선 또는 노력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개운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짧다 이거죠. 짧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자수성가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두뇌 선을 최소한 넘어서야지 뭐 자수성가선이지, 그 정도도 못 가고 이렇게 뭐 짤막하다가 말았다 이런 선은 그냥 개운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시기는 보통 일단 인생의 이것도 행운의 시기이긴 한데 그 행운이라는 게 어떤 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정식시키는 이런 쪽의 행운하고 좀 연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수성가선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그 운명선의 그 운명선 본선의 그 어떤 그 유년을 어떻게 이제 그 잡아가느냐, 나이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선의 그 유년법이나 두뇌선의 유년법과 마찬가지로 이 운명선의 유년법도 실제로는 그 손금을 연구하시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해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운명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런 어떤 그 서양에서의 해석하는 거나 아니면 뭐 동양에서도 뭐 일본식에서 해석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저희 이게 그 감정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종합하고 실제 실전에서 그 사례들을 보고 이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 판단한 그 이 유년법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생명선을 설명을 하면서 생명선의 그 길이를 보통 그 민족의 그 평균 수명으로 놓고 그건 이제 반절 정도면은 뭐 30대 중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운명선도 중지 아래와 그 손목선이라 그래서 손바닥이 끝나는 지점하고를 끊어서 그 중간 지점을 35세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남자가 보통 한 72살 사니까 이게 35세, 36세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선이 표준형 감정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선도 좀 위에 위치한 사람이 있고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 있고 또 막진 손권 같은 이런 타입이 있기 때문에 그 획일적으로 뭐 감정선과 만난 나이대가 몇 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선하고 이렇게 마주치는 표준형의 손금에서 마주치는 나이대가 대개 55세다. 그냥 우리 그 만 나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 나이로 쳐서 55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이대 대부분 그 직장인 같으면 우리 같으면 그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더 진급을 못하고 그만두고 다르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개 그 운명선이 감정선을 치고 가지 못하고 여기쯤에서 끊겨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선들이 이렇게 운명선들을 대체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35세 지점하고 여기 두뇌선하고 만나는 지점을 놓고서 약간의 이제 이렇게 그 거리가 있게 되는데 두뇌선을 만나는 지점을 대개 37세, 8세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두뇌선이 좀 낮게 위치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두뇌선이 위로 좀 위치하게 되고 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게 38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별로 일단 그 표준적인 어떤 유년법을 적용하려고 그러면 일단 손바닥의 중간을 35으로 봐라. 그리고 감정선하고 위치하는 곳을 55살로 봐라. 그리고 그 두뇌선하고 마주치는 지점을 38 정도로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38에서 좀 많은 사람들은 40살까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35가 이 밑바닥을 놓고서 중간쯤 되는 지점, 대개 어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5살 정도로 봐라. 그리고 중간을 다시 끊어서 30살로 봐라 하고 이렇게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살 그러면 밑으로는 어떻게 나이를 따지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 이론이 조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요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1mm당 1년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시작하는 지점을 10살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통상 저희가 실전에서 감정을 해보면 그 요 밑에 나이는 공부를 하는 시기라 가지고 특이한 경우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그 직업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활약이나를 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운명선의 그 나이대를 감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대충 감으로 이제 어떻든 20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10대라든지 이런 정도를 살피는 것이지 이 나이를 나눠서 이게 뭐 0세고 이게 뭐 중간이니까 15살이고 이렇게 해석은 저는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바닥이 좀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좀 넓은 사람이나 아니나 어떤 두뇌선도 위로 가나 좀 내려가 있는 사람이나 감정선도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아니나 뭐 특히 또 막진 손금 같으면은 나이대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죠. 감정선도 없고 뭐 두뇌선도 표준 사이즈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감해서 대개 손바닥 중간을 35 놓고서 높이를 끝 나는 지점을 평균 수명이 다하는 70살로 보고 나이대를 이게 구분을 해가면은 대개 좀 정확하게 그 유년을 갖다가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명선상에서의 그 변동하고 그 유년하고를 이렇게 일단 그 대입을 시키고 나서는 실제 그 운명선상의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변화나 장애선이 있던 그 시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판단한 나이대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30대 중반이라고 하는 거나 30대 후반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잘 맞지만 손금이라는 게 그 나이대가 뭐 1mm 가지고서도 뭐 한 1, 2년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대를 대충 그 잘 이렇게 좀 대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생에 이렇게 살아온 스토리하고 그 맞는 기점이 좀 일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어떤 그 선이 이제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가지고서 그 대입을 해 나가면은 자세한 이제 그 인생길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 그 손금의 그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비운 걸 갖다 한번 적용을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프리랜서 작가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두뇌선이 이렇게 월구로 좀 많이 가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의 운명선은 그 왼손 오른손이 조금 다릅니다. 왼손의 운명선은 좀 늦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늦게 이렇게 시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나이대가 반절 정도가 30대 중반이라고 그러는데 30대 중반 35보다는 조금 밑에인 한 이 지점이 한 32에서 3 정도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제 그 운명선이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작한 운명선이 그래도 좀 중간에 두뇌선을 넘어서 약간 한번 변화는 있지만은 쭉 올라가서 감정선을 넘어서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선 위에 있는 금성대에 딱 이렇게 좀 끊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른손의 그 운명선을 보면 운명선이 여기도 좀 늦게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도 지점에서 운명선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의 부분에서는 그 운명선은 전혀 없고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올라가는 이 사업선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운명선이 이제 요 지점에서 시작하니까 이제 왼쪽 오른손이 거의 비슷한 나이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작한 운명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약하다가요 올라가면서 좀 더 강해지는데 두뇌선을 만난 시점부터는 그 운명선이 이제 두 갈래로 지금 나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좀 힘차게 올라가는 선하고 오른쪽으로 약간 가다가 좀 장애를 만나고 또 가다가 하는 이런 선으로 지금 나뉘는 모습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운명선도 감정선을 넘어서 쭉 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으면은 직업적으로 좀 안정되는 이 시기가 한 30대 초반은 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도 일을 못하냐?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 20대의 시점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고정적인 직장이 아니더라도 두뇌선의 성향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프리랜서적인 이런 분야에서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자기 나름으로는 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성이 분명하니까요. 뭔가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을 받고 또 만족감을 얻고 이러려 그러면은 30 한 두세 선 되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세상에 어떤 출사표를 내고 활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로 이분은 그 여자분의 손금이신데 손금이 약간 이렇게 보면은 오른손의 경우에 약간 막진 손금 타입입니다. 이게 두뇌선이고요. 두뇌선이 이게 좀 월구로 좀 많이 가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선이 이렇게 가다가 두뇌선하고 좀 합쳐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감정선 한 가닥이 약간 위로 좀 더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특성상 이 막진 손금의 이런 특성도 나타나면서 감정선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이런 특성이 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왼손은 반면에 이렇게 이제 그 두뇌선이 직선형으로 가 있고요. 감정선이 거의 이렇게 검지 끝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그 운명선을 보면 요 밑에는 자랐고요. 여기 지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월구에서 올라간 그 운명선이 이렇게 합류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보면은 오른쪽에서는 그 운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잘 없어요. 밑에 잘 없고 이렇게 월구에서 올라간 운명선이 하나 있었지만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 두뇌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 운명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물선 가고 있고 이러는데 이분은 그 운명선이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놓고 보니까 생명선에서 지금 시작하는 자수성가선의 모습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운명선은 이 자수성가선이 그 주된 운명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운명선의 시기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느냐가 이 사람의 그 인생길에서 그 전환점을 이루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 운명선도 놓고 보면 중간을 잘라서 한 35 보면 한 34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그 월구 쪽에서 이렇게 합류해주는 이런 선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동반자라든지 어떤 후원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어떤 직업적으로 도움을 주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전업주부였고요. 지금은 이제 막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대가 대개 이제 한 37살 정도 되셨는데요. 자수성가선이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유년대를 대충 살펴보시면 생명선의 반절을 약간 좀 넘어선 시점에서 자수성가선이 하나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대로 보면은 이 시점에 뭔가를 하긴 하려고 이렇게 좀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수성가선이 이렇게 매끈하게 힘있게 올라간 모습이 아니고 중간에 좀 끊겨 있는 모습에 변화가 있어 보이니까 어떻든 좀 직업적으로 어떤 정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좀 다소간 어려움이 있고 시기가 좀 걸리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손금 자체가 이렇게 막진 손금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재물선이나 사업선이나가 이제 두뇌선을 넘어선 시점에서는 3대선이 이렇게 명쾌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나중에 가서는 30대 후반을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인생길을 좀 굉장히 좀 활기차게 가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고 좀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하고 사업가의 경우하고 그 운명선이 감정선을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가 또 중요한 이런 그 어떤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뭐
55세 정도까지 일을 하고요. 뭐 다른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그 인생길을 가더라도 뭐 부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때까지 이제 재산을 좀 많이 모으신 분들은 그 어떤 뭐 여행을 다니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직장 생활을 딱 해가지고 정년퇴직을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어떤 감정선까지 딱 닿아 있는 그런 운명선이 표준형입니다. 뭐 감정선에 뭐 어떻게 보면 또 끊겨 있는 셈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감정을 조금 누르고 어떤 그 조직의 이런 그 문화에 맞춰가지고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감정선에 그 운명선이 이렇게 딱 가서 끊어져 있다,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막혀 있다 이러면은 이건 좀 해석이 다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감정선을 통과 못하고 이렇게 딱 막혀 있다라고 할 때는 대개 사업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곤란한 지경에 처하거나 사업적으로 뭔가가 안 풀리거나, 그래서 어떤 그 길을 못 찾거나, 아니면은 간혹은 그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일을 걸어쳐가지고 사업을 망가뜨리거나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지금은 잘 나가고 계신데, 그런데 감정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운명선, 딱 감정선에 막혀 있는 듯한 운명선이다. 이러면은 그분은 좀 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그 주의를 좀 하시라, 감정을 좀 잘 다스리시고, 그리고 가는 길에 폭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하시라라고 하는 그 충고를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막혀 있는 시기를 뭔가 돌파를 해서 벗어나게 되면은 운명선이 다시 감정선을 넘어서 있는, 시원하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는 이분이 이제 곤란에 처했던 거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새로운 진짜 방향을 모색하면서 에너지가 이제 잘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명선은 어떤 직업적이든 사업적이든 어떤 그 인생길이든 에 있어서 가지고 가지는 의미가 무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고요.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모양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명선을 해석하는 것은 그 다른 기본 3대 선 외에 다른 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그 해석을 해야 되는 항목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험과 어떤 그 실전, 사례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실력을 좀 배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그 이제 재물, 뭐 이제 돈 버는 것, 이제 성공, 명예, 뭐 행복 이런 쪽을 나타내는 그 태양선이라고도 하고 재물선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그 강의를 갖다가 이렇게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